시카고로 강타한 토네이도로 8만 7천 명이 넘는 커메드 고객이 오늘 오전까지도 여전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커메드는 오는 금요일 저녁까지 피해 고객의 99%의 전기를 다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이틀째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대선 경선 때 트럼프와 경쟁했던 니키 헬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또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US 뉴스앤 월드 리포트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최고의 병원 순위에서 일리노이 병원 2곳이 전국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루프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소매치기 강도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6월 초 이후에 20여 건의 절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에는 가정집에서 3살 배기 쌍둥이 소년이 펜타닐에 노출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브루필드 동물원이 종과 생태계를 고려한 야생동물의 자연 서식지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향후 15년 동안 5억 달러를 투자해 재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중앙진리교회가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나서 주목됩니다. 이를 위한 제키스 캠프가 오는 28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되는데요. 김호금 목사회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연방검찰이 어제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에서 아메리칸 리그가 내셔널리그를 상대로 승리하고 지난해 패배를 설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커스코에서 25년 동안 보관 가능한 비상식량 키트를 판매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로 강타한 토네이도로 8만 7천 명이 넘는 커메드 고객이 오늘 오전까지도 여전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저녁 중서부 일원에 불어닥친 최소 11개의 토네이도로 지역 곳곳에서는 오늘까지도 청소 및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커메드에 따르면 3천 명이 넘는 회사 직원들이 전력 복구를 위해 24시간 일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예비조사에 따르면 폭풍이 한창이던 월요일 밤 시카고 일원에 4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고 하죠. 이로 인해 일리노이 일대에는 여러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특히 웨스트타운 지역에서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주택과 차량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커메드는 오는 금요일 저녁까지 피해 고객의 99%의 전기를 다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국립기상청은 예비정보에 따르면 월요일 밤 시카고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가 최소 11개라고 밝힙니다. EF1 토네이도 6개와 EF0 토네이도 5개가 시카고 지역 일부에 떨어졌는데요. 이 중에 EF1 2개가 도심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시카고의 서쪽 근처부터 루프 서쪽 부분까지, 또 다른 하나는 시카고 론에서 웨스트 잉그루드까지 강타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토네이도 경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국립기상청의 6개의 팀이 폭풍으로 인한 일리노이 북부와 인디애나 북서부의 피해를 조사 중입니다. 시카고 도로 및 위생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토네이도로 나무가 쓰러진 피해 긴급전화만 3,905건이 접수됐고 어제 오후 3시 40분 현재 1,217건에 대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토네이도의 여파로 여전히 통제된 도로들을 살펴봅니다. 월요일 밤 악천후로 쓰러진 전선을 청소하는 작업팀이 있는 윌 카운티 남부 교외 지역의 I-55번 일부 구간이 여전히 통제돼 있습니다. 또 차나온 US6와 리버로드 사이의 구간 재개통도 며칠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이틀째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8시 위스콘신주 밀워키,
스파이스어브 포럼을 찾아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며 행사장으로 들어갔는데요. 다만 첫날과 마찬가지로 별도 공식 발언은 하지 않고 행사 끝까지 2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국을 더 안전하게를 주제로 열린 이틀째 전당대회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와 극우 성향의 방송인 캐리 레이크 등이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 문제를 비판하는 등 찬조 연설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대선 경선 때 트럼프와 경쟁했던 니키 헬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섭하기 위해 통화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백신 반대 운동을 벌인 케네디에게 백신 불신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기세를 몰아 제3후보를 포섭하려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CNN은 미 정보당국이 이란의 트럼프 암살 첩보를 몇 주 전에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적 정보망으로 적대국의 위협 정보를 파악하고 이미 경호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이번 유세장 총격범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암살 첩보로 경계를 강화하고도 경호가 뚫린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최고의 병원 순위에서 일리노이 병원 2곳이 전국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사매체 US 뉴스는 지난 16일 2024-2025 미국 최고 의료시설 탑 20를 발표하면서 노스웨스턴 대학 부속병원인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하스피털과 러시 대학 의대 부속병원 러시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를 순위권에 포함시켰는데요. 두 병원 모두 11가지의 전문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순위를 기록하며 20여 가지의 시술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은 지난 수년간 연속 10위권에 오르면서 일리노이주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죠. 전국에서는 14위입니다. 또한 러시의대병원이 지난 2020년 20위권에 처음 진입하면서 올해도 전국 16위에 랭크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매년 미 전역의 5천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암, 심장병, 당뇨 등 16개 전문 분야와 9개의 절차, 또 의료 환경 등을 평가해 종합순위 탑 20를 선정 발표하고 있는데요. 환자의 생존율과 재입원율, 안전, 간호 품질, 또 환자 경험 등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미국 최고 병원의 영예는 올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브리검 앤 위먼스 병원에 돌아갔는데요. 2위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시다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 3위는 클리브랜드 클리닉, 4위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있는 듀크 대학병원입니다. 암 전문 최고 병원으로는 휴스턴의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 심장과 혈관 수술 최고 병원으로는 클리브랜드 클리닉, 당뇨병 및 뇌분비학을 위한 최고 병원으로는 미네소타 로체스터의 메이오 클리닉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US 뉴스는 일리노이주 소재 208개 병원을 평가한 결과 3위는 시카고 대학 메디컬 센터, 4위는 오크론에 소재한 애드보케이트 크라이스트 메디컬 센터, 5위는 에반스턴에 소재한 엔데버 헬스 노쇼어 병원이 랭크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루프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소매치기 강도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6월 초 이후 20여 건의 절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용의자는 사람들이 붐비는 술집과 식당, 호텔에 들어가 지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을 꺼내 달아났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도둑은 훔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바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보고된 사건은 주로 미시간 애비뉴와 서막 로드, 클락 스트리트, 미시간 애비뉴, 워커 드라이브, 컬럼버스 드라이브, 몬로 스트리트, 와바시 애비뉴 등 시카고 도심 및 루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 구금된 사람은 없으며 사건 관련 제보는 시카고 경찰에 연락하면 됩니다. 브루필드 동물원이 종과 생태계를 고려한 야생동물의 자연 서식지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향후 15년 동안 $5억 투자해 재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원의 거의 절반을 재편해 역사적 구조물과 동물구역을 결합해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동물원 측은 이미 부지를 서쪽으로 크게 확장 개발하기 위해 열대림 지역 일부 개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고릴라와 오랑우탕, 원숭이의 우리를 본떠 4개의 야외 서식지를 조성하는 6,6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내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요. 2단계로 몰입형 생태지역 개발이 진행됩니다. 또한 이번 재개발 계획에는 라이브 음악 및 기타 공연을 위한 원형 극장 추가와 또 제반시설 개선도 포함됩니다. 이 개발은 2034년 동물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한 프로젝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타조와 날하마, 악어, 아프리카 코끼리와 같은 새로운 종도 재개발 기간 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개조가 필요한 건물은 일정 기간 동안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쇄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물원 측은 공공 및 민간 기부금을 통해 약 2억 달러가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중앙진리교회가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나서 주목됩니다. 특별히 지난 수개월간 어린이 영어 교육을 위한 온라인 선교에 꾸준히 참여해온 중앙진리교회 관계자들은 오는 28일부터 3박 4일간 미국에서 개최될 제3회 잭 키즈 캠프에 대한 홍보를 위해 KBS를 방문했는데요. 중앙진리교회 담임 김호금 목사는 한국 좋은나무교회 이강우 목사가 일본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운영 중인 제자그룹에 소속돼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 일본을 제자 삼기라는 이 사역이 본교회 일본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좋은나무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이강우 목사님께서 일본에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본의 현지 교회를 섬기시는 한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도 공부하시고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런 이런 제자도 그룹이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같이 기도해 오다가 일본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팬데믹 때 그 영어 캠프를 통해 한국인들을 전도하고 계셨는데 젊은 엄마들, 젊은 아이들, 어린 아기들 실제로 모이지 못하면서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그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영어를 통해서 아이들과 젊은 엄마들이 전도가 되고 이 교회에 정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일본에서도 사용하라. 그런 이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일본에서도 영어 캠프를 이렇게 시작해보자. 세계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일 텐데 게다가 일본은 복음마저 한국보다 먼저 전파된 나라라고 하죠. 하지만 크리스찬은 전체 인구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미전도 종족을 찾아 동남아시아나 중국 또는 멀리 아프리카까지 선교를 떠나지만 정작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구 1억 2천만 명에 이르는 일본의 영혼들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로 받아들이는 보기 드문 나라라고 합니다. 김 목사는 일본 선교의 핵심에 대해 개인의 성전됨과 공동체의 교회됨이 한 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제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커뮤니티 덴도 공동체를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게 내버려두면 일본인들은 금방 돌아가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함께 격려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 방편으로 영어를 가르치면 교회에서 일본의 젊은 엄마들, 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영어도 배우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영어를 근데 가르치는 게 일본 선교사님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 시카고 중앙 진리교회 우리 유스 아이들 영어 잘하니까 저분들이 도와주면 되겠다. 한국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본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일본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영어 캠프를 제공하고 우리 시카고 중앙진리교회에서는 이제 원어민 교사 같은 거죠. 유스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씩 어떤 애들은 시차가 안 맞으니까 새벽에 어떤 애들은 한밤중에 해가지고 매주 지금 1년 넘게 30분씩 그 일본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걔네들이 한 35명 정도 엄마랑 애들이 이번에 시카고에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일본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 중 잭 키즈 캠프는 어떻게 구성돼 진행되는 걸까요? 지금 한 6개, 7개 교회에서 오시는데요. 히로시마 방주교회,
고우 사랑의 교회, 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 교회들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선교사로 가셔서 세운 교회. 성도들은 일본에 사는 한인이 아니고 일본 현지인 섬기고 계시고요. 문명국가에 구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와 선교는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너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일본 선교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지키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공감해 주셨고, 일본인 그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일본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현재 동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나리타에서 개최된 제2회 제키즈 캠프에는 중앙진리교회 유스 7명과 성도 5명 등 교육자들이 참석했는데요. 각종 게임과 연극, 크래프트, 또 찬양과 말씀 등 프로그램을 통해 교인들과 일본의 자녀들이 민족,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3회 제키즈 캠프는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인디애나에서 열립니다. 정주미 집사입니다. 3회 제키즈 캠프는 미국에서 하자. 사실 1년에 한 번 제키즈가 열립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1월 달에 사실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를 빼고 갔어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인데 학교를 일주일을 빼고 저희가 거길 다녀왔는데 부탁을 드렸어요. 썸머에 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7월에 합시다. 이번 7월에 다시 한번 모입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 7월 26일에 그분들이 오시면 주일날인 28일부터 31일까지 저희가 시럴레이크에서 인디애나에서 위추리 센터를 잡아서 거기서 합숙을 3박 정도 하는 그런 기회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줌 미팅은 했고요. 저희가 항상 30분씩 매주 일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더 감동일 것 같아요. 이번 3회 캠프에는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제4회 캠프는 한국에서 7월 말쯤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본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련해 주신 귀한 캠프인데요. 미국에서도 우리 유스 아이들처럼 나도 저 제 키즈 캠프에 참석해서 정말 한국과 일본의 아이들과 함께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기회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시카고 중앙진리교회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연락 주시면,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유치원 초등학생이면 되니까요. 엄마까지 연락 주시면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미 전역에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에는 가정집에서 3살 배기 쌍둥이 소년이 펜타닐에 노출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ABC7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노가 파크의 셔먼웨이 2만 블록에서 아동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식이 없는 유아 2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관 조사 결과 조사아이와 제임스로 실현이 확인됐습니다. 지방검사 조지 카스콘 사무실에 따르면 22세의 제스테이스 제임스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또는 조건에서 살인 혐의 2건과 또 아동학대 혐의 2건으로 기소됐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현재 그는 4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구금된 상태입니다. 그녀는 애초 월요일 법정에 출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연방검찰이 어제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연방검찰의 소장을 인용해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수미 테리가 지난 2013년부터 미국의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접촉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정부 관료와의 비공개 모임 등에서 획득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넘겼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활동하면서 법무부에서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미 수사당국은 스미테리와 국정원의 관계를 약 10년간 추적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화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화나 통화 등을 실시간 도감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스미테리 측은 이 같은 혐의로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수년간 헌신해온 학자이자 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고 있다며 특히 검찰이 테리가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시절 테리는 되레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검찰이 스미테리를 기소하면서 동맹관계인 한국정보당국의 첩보활동까지 상세히 밝힌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코에서 25년 동안 보관 가능한 비상식량 키트를 판매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팍스뉴스 등에 따르면 롱텀 생존 식량 판매 기업 레디와이즈가 제조한 이 제품은 비상시를 대비해 다양한 식량을 모은 제품을 코스트코가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무려 25년 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 가능합니다. 버킷으로 된 팩에는 파스타 알프레도, 또 치즈 마카로니, 또 데리야끼 라이스, 또 크림 파스타와 채소, 토마토 바질 스프, 치킨 누들 스프, 흑설탕과 애플 시나몬 시리얼 등 동결 건조식품 150인분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놀라, 바닐라 프링, 또 오렌지 음료와 같은 다른 스낵도 있는데요. 팩 하나의 가격은 $100입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시카고 일원 오늘부터는 당분간 대체로 잠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폭염의 기세도 한풀 꺾인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은 80도, 밤 최저 64도, 목요일 내일 낮 최고기온 75도, 밤 최저 59도로 비교적 쾌적한 날씨가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KBS는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달력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7월 말까지 주문하시면 제조업체 판매 단가에서 40% 할인해드립니다. 달력 관련 문의는 전화 847-583-01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